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데이터 보기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챕터에서는요, 데이터의 구조를 이해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특히 데이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파이썬에서는 판다스라고 하는 데이터 구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배울 핵심적인 5가지 내용은요, 바로 가장 중요한 건 판다스 데이터의 구조를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도 살펴보실 거고요. 자, 데이터 프레임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그리고 단일 변수 데이터를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 이제 데이터들을 분석하시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는 데이터를 병합, 이제 멀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병합하거나 연결하는 과정이 될 텐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판다스 데이터 구조부터 살펴보시죠. 자, 여러분들에게 가장 친숙한 데이터 구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대부분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나 SQL 그런 데이터 테이블이 될 것입니다. 자, 근데 판다스에서는요, 2차원 행과 열로 이루어진 데이터 구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사용합니다. 지금 이 밑에 보이시는, 제가 좀 가리고 있는데요. 자, 밑에 보이시는 이 지금 화면이 아주 대표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걸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자, 네, 잘 보이시나요? 자, 지금 보시면 데이터 구조가, 자, 이게 지금 2차원 행과 열로 이루어진 구조로 이렇게 바꿔지는 거라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은요, 우리 그 판다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객체이고요. 자, 파이썬 데이터 분석의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은 우리가 행렬 구조 연산에 최적화된 도구이고요. R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가 이것이 유래가 되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다스에서는 효과적인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자료 구조를 크게 3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1차원 구조의 자료를 우리가 시리즈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차원 데이터 구조를 우리가 여기 보시든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특별히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차원 구조는 우리가 패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 공식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판다스에. 그래서 우리가 치트시트라고 하는 일종의, 이것이 이제 컨닝 페이퍼 같은 건데요. 치트라는 게 컨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이 바로 우리가 소위 이제 치트시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치트시트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지금 제 뒤에 있는 이 그림이죠.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을 활용한 전처리 작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다 더 세부적으로 판다스 데이터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에 있어서 먼저 시리즈를 보신다면, 자, 시리즈는 모든 데이터 유형, 즉 정수나 문자열, 자, 부동 소수점, 숫자 개체, 이런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1차원 레이블이 지정된 배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제 뒤에 이 시리즈에 대한 그림이 잘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좀 확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나요? 자, 보시면, 자, 시리즈 위에 보시면, 자, 인덱스가 지금 좌측에 인덱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우측에는, 자, 위에는 이제 이 그 변수의 값이 들어가 있죠. 이름이.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 동물의 뭐 독, 캣, 타이거, 라이언, 멍키 등등 값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열 레이블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1열, 2열, 3열. 우리 열이라고 하는 것은, 네, 요렇게 보는 거죠. 이 열 레이블을 우리가 인덱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시리즈를 만드는 방법은요,
우리가 딕셔너리나 리스트나 투플, 우리가 이전에 이 자료의 유형을 말씀을 드릴 때 배우셨는데요. 자, 그런 네,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런 딕셔너리, 리스트, 투플, 그런 유형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인덱스는, 시리즈는 결국 이 인덱스라고 하는 하고요, 이 값으로 이루어진, 쌍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이런 1차원적인 시리즈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한번 확인을 좀 해보셔야 할 텐데요. 자, 우리가 이것을 딕셔너리로 한번 만들어 보고요. 자, 시리즈를 리스트로도 만들어 보고 튜플로도 한번 만들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나콘다 키셔서 주피터 노트북 키셔서 저랑 같이 간단하게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주피터를 이제 키시게 되면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시리즈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1차원적인, 자, 우리가 그 인덱스와 이제 값으로 쌍으로 구성된 값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자, 라이브러리를 불러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불러오시게 되면, 자,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불러오셔야 됩니다. 자, 잠시만요. 그래서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방법은, 자, 우리가 그 지난 시간까지 가장 많이 썼던 그 명령어 중에 하나가 임포트였잖아요. 그래서 임포트를 치시고요. 자, 판다스, 우리가 지금 판다스로 데이터 구조를 불러야 되니까 판다스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판다스를 이제 불러오셨으면, 자, 우리가 시리즈를 만들 건데, 시리즈 라이브러리 중에 이제 시리즈 데이터니까요. 자, 우리 시리즈 데이터니까 SD라고 그 명령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D, 자, SD는 뭐냐? 자, 판다스의 시리즈다 라고 우리가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 시리즈라고 쳐주십니다. 자, 우리가 아까 보셨던 그 예제를 보시면, 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죠? 네, 구성을 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자, 요렇게 지금 이쪽 인덱스에 각각 지금 동물, 도그, 캣, 타이거, 라이언, 멍키 이렇게 들어가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도그, 캣, 타이거, 라이언, 멍키를 각각 인덱스 0, 1, 2, 3, 4로 우리가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리즈 데이터를 출력을 해봐야겠죠. 정상적으로 이게 좀 입력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려면, 자, 우리가 시리즈 데이터 1을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시리즈 데이터 1 이렇게 하시고 실행을 눌러보세요. 네, 실행을 눌러보시면, 자, 지금 역시 이 판다스 데이터 1차원 데이터로 이렇게 인덱스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요. 지금 여기 인덱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도구 캣, 이게 각각 대응되게 쌍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딕셔너리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딕셔너리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이전에 자료 형식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딕셔너리는 키, 즉 키하고 밸류 값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제가 이것을 좀 판서를 해드리면요. 자, 딕셔너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죠. 자, 키라는 게 그 신체 키가 아니라 KEY죠. 자, 키 값하고 우리가 콜론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value. 자, value는 값이죠. 각각 값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었죠. 네, 기억나시나요? 맞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키 값이 여기서는 인덱스가 되는 거예요. 자, 키 값이 여기서는, 자, 인덱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value는 말 그대로 값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이제 판다스 같은 경우는 내장 함수를 뭘 쓰시냐면요. 자, 이 경우에, 자, 시리즈라고 하는, 네, 그 괄호 함수. 자, 시리즈하고 괄호하는 요 함수를 쓰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요. 자, 바로, 역시 반복해서 우리가 임포트해서 판다스를 다시 불러오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딕셔너리로, 자, 우리가 그 시리즈를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딕셔너리로 시리즈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자, 딕셔너리 데이터. 자, 우리가 딕셔너리라고 돼 있으니까 이름을 이번에는 DD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딕셔너리 데이터라고 지정을 해주고요. 자,
중요한 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키죠. 앞에 있는 게 키고요. 자, 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문자열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콜론 다음에 나오는 요게 이제 value, 값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키 그 다음에 값 요렇게 지금 되어 있죠. 자, 요것을 우리가 딕셔너리 생성을 합니다. 자, 생성을 했으면요. 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지정을 자, 요렇게 자, 이번에 우리가 연습하는 시리즈 데이터 2니까 시리즈 데이터 2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그 판다스의 딕셔너리를 우리가 자, 이게 판다스 여기 괄호하는 게 명령어죠. 함수죠. 그래서 자, 판다스의 딕셔너리 데이터를 우리가 네, 시리즈 2로 우리가 지정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확인을 하셔야겠죠. 자, 이때 확인하실 때에는 그 타입이라고 하는 것을 타입 확인할 때는 우리가 타입이라는 명령을 칩니다. 그래서 type 치시고요. 괄호하고 자, 딕셔너리가 있는 우리 sd2를 불러오겠다 라고 하면 자, 요렇게 네,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시리즈 데이터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이제 시리즈 데이터를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뭐 어렵지 않고요. 자, 우리가 이 명령어를 치시면 그대로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sd2라고 하는 딕셔너리 데이터를 만들었고, 자, 그것이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하고 1, 딕셔너리 형태로 B하고 2, 그 다음에 C하고 3, 이게 지금 딕셔너리 형태로 지정된 이 입력된 값을 이렇게 판다스 형태로 지금 시리즈 형태로 나온 거예요. 이 출력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리스트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죠. 리스트라는 건 뭡니까? 자, 리스트는 딕셔너리하고는 다르죠. 왜냐? 키가 없는 네, 키라고 하는 그런 값이 없는 순서형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는 자동으로 0부터 우리가 지정이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스트 값을 한번 생성을 해보죠. 자, 0부터 우리가 있고요. 이거는 자, 우리가 키 값은 따로 없었죠. 자, 그와 같은 것들을 한번 만들 때 역시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판다스로 임포트를 불러오셔서요. 그 다음에 자, 리스트로 시리즈를 생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 값, 우리가 이 나열한 값이죠. 자, 이때 보시면 자, 명령어 이와 같은데요. 리스트 데이터라고 하시고요. 자, 리스트 데이터는 뭐다라고 지정을 해주셔야 되니까 부등을 하시고, 자, pd 시리즈, 자, 시리즈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명령어 함수인데 보시면 자, 도그, 캣, 타이거, 라이언, 멍키가 지금 나열돼 있죠. 나열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인덱스에 이걸 각각 해당되는 걸 0, 1, 2, 3, 4로 이렇게 지정을 한 거예요. 아까 보셨던 딕셔너리랑은 다르죠. 딕셔너리 우리가 키값하고 밸류 값을 이렇게 그 콜론으로 이렇게 대등하게 넣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는 그냥 일렬로 나열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자, 우리가 자, 이번에는 시리즈 데이터 3을 만들 건데 시리즈 데이터 3은 뭐다? 자, 이 지금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자, 리스트 데이터다 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 데이터가 잘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이렇게 치시면 자, 리스트 데이터가 보시다시피 예, 정확하게 0 도구, 1 캣 이렇게 네, 각각 대응돼서 1차원의 시리즈로 만들어졌다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 형태 이제 우리가 딕셔너리 리스트 다 보셨잖아요. 그럼 하나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공부하셨다시피 예, 튜플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튜플이라는 거는 리스트와 아주 유사합니다. 리스트하고 동일하다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차이가 있다면 네, 이것은 읽기만 가능하다.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데이터 구조 자체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pd.시리즈 괄호하는 함수로 우리가 인덱스를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튜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튜플을 생성하시려면 제일 먼저 네, import라고 하는 예, 우리가 판다스를 불러오셔야겠죠. 불러오고 나서요. 자, 그 다음에 튜플로 시리즈를 생성하셔야 되는데 아까랑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이제 튜플 데이터가 이번에는 예제를 좀 특이하게 써볼게요. 자, 튜플 데이터인데 보시면 이순신, 그 다음에 자 1991년 3월 15일생, 그 다음에 남,
자, 이렇게 돼 있는, 나열되어 있는 이제 그런 튜플 데이터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리스트 데이터랑 유사하죠, 형태는. 자, 이것을 우리가, 네. 자, 이렇게 지정을 하면 메모리에 이게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값을 넣어줘야겠죠.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 지금 네 번째니까 시리즈 데이터 4라는 의미에서 SD4라고 명칭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자, PD 시리즈는 뭐다? 이 PD 시리즈가 함수죠. PD 시리즈는 뭐다? 자, 튜플 데이터고 인덱스는 뭐냐? 이름, 생년월일, 성별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응이 되겠죠. 자,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메모리에 이게 지금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정확하게 각각의 튜플 데이터가 리스트처럼 이렇게 대응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습에서는 각각의 다른 데이터의 자료 형태를 어떻게 판단으로 그 중에서도 자, 이 인덱스와 값으로 구성되어 있는 1차원 데이터를 어떻게 잘 이것을 이 변환시킬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 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자료 형태에 따라서 한번 실습해 본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이제 좀 그 내용들도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만들어 보셨고요. 자, 결국은 자,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자, 결국은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은 결국은 여러분들 그 엑셀에 보시면 스프레드시트 형태랑 아주 유사한 행과 열로 구성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열, 우리가 컬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데이터 형태가 2차원 형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영상에 오늘 수업의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에 가장 편한 구조가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프레임 구조인 거예요. 시리즈보다는. 그래서 이걸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자, 아이고, 네, 이렇게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데이터 프레임 구조잖아요.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아시는 구조죠. 그래서 보시면, 자, 좌측에는 지금 인덱스가 들어가 있고요. 자, 우측에는 열이, 네, 서로 다른 종류의 값으로 들어가 있죠. 아까 시리즈는 뭐가 차이가 있었나요? 자, 지금 열이 보면 하나만 들어가 있었죠, 이렇게. 근데 지금은 열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열은 우리가 하나의 피저인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변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베어리어블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우리가 뭐 데이터 마이닝이나 머신러닝에서 이걸 하나의 피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피저가 동물이라는 피저가 들어가 있고 나이라는 피저 두 개가 지금 있는 거예요. 자, 복수의 형태로 들어가 있는 구조죠. 여러분들 이런 엑셀 데이터 형식을 제일 많이 익숙하실 거고, 결국은 시리즈가 복수개가 합쳐진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편하십니다. 자, 파이썬 데이터 프레임은 결국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기본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데이터 분석 시 우리는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다? 바로 이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굳이 시리즈처럼 단수의 변수만 있다면 그냥 통계적 프로그램으로 분석이 가능한데, 우리가 굳이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마이닝을 쓰는 이유는 여러가지 피저 중에서 가장 유용한 피저를 뽑거나 또는 아웃컴을 도출해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복수 형태의 시리즈, 즉 데이터 프레임 구조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제일 많이 다루시게 될 겁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딕셔너리나 리스트로 만드는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자, 차이점을 이제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딕셔너리로 만들면요, 데이터 프레임의 열을 하나씩 쌓아가는 형태입니다. 자, 컬럼을 하나씩 쌓아가는 형태고요. 리스트로 만들면 행을 하나씩 쌓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쌓는다는 거는 지금 요 데이터 프레임에 이렇게 시리즈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쌓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리스트로 쌓는다면 요 밑으로 이렇게 하나씩 예를 들면 멍키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다른 동물이 오거나 이런 식으로 쌓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 리스트는 행이고 데이터 프레임은 딕셔너리는 열이고 리스트는 행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요, 한번 실습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 구조, 즉
그 2차원의 구조로 각각 딕셔너리와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앞서서는 그 뭐 딕셔너리 데이터 말고 뭐 튜플도 있었고 뭐 연습을 했었는데 왜 딕셔너리랑 리스트를 만드냐? 사실은 튜플은 리스트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요. 결국 딕셔너리랑 리스트 두 개만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2차원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구조로 만드는 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럼 시작을 할 텐데요. 자, 라이브러리를 일단 불러오셔야겠죠. 자,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판다스를 불러오십니다. 임포트를 통해서 이제 판다스를 불러오시는 거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익숙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딕셔너리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합니다. 자, 우리가 딕셔너리로 만드는 형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키하고 키 입력창이 있고 그 다음에 컬런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였죠? 각각의 밸류가 들어가죠. 값이 들어가죠. 자, 그 형태로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딕셔너리 데이터라는 건 뭐다? 자, 부등을 하고요. 자, 동물이라는 지금 요게 키 값이죠. 키 값이 들어가고 세미콜론으로 이제 이런 리스트가 들어가는데 이 값이 원래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딕셔너리로 만들면 열을 하나씩 쌓아간다는 표현이 이겁니다. 동물이라는 열을 쌓아가고 그 다음에 나이라는 열을 또 쌓아가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건 딕셔너리 형태니까 동물 하나 쭉 다 써놓고 그 다음에 나이라는 것도 쭉 써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뭐 있으면 또 뭐 x가 있으면 또 x를 또 하나 더 넣는 거죠. 자,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하셨으면 자, 우리가 이번에는 딕셔너리 프레임이니까요. df라고 그냥 가정하겠습니다. 자, 딕셔너리 프레임 1이라는 이름의 구조를 만들어 볼게요. 자, df1 이건 이름이에요. 그냥. 자, 딕셔너리 프레임 1이라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이름으로 만들었고요. 자, df1은 뭐냐? 자, pd 판다스 프레임인데 이거는 딕셔너리 데이터다 라고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딕셔너리 데이터의 함수는 자, 만들 때는 pd 닷 하시고요. 자,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고 괄호치는 요게 함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딕셔너리 데이터, 앞서 우리가 만들었던 요 데이터가 딕셔너리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구조로 된다라는 명령을 해요. 자, 이렇게 함수를 넣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타입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입을 프린트 하시고 출력해라. 자, 괄호 하시고 타입하고 딕셔너리 프레임 1의 타입을 출력할 수 있게. 자, 그럼 이제 클래스가 이렇게 변환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자,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최종 확인은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1을 프린트 하시면 자, 어떻습니까? 자, 지금 보시다시피 자, 딕셔너리 프레임 1이 지금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는 다르게 동물, 그다음 나이라는 게 하나 더 쌓였죠. 나이. 이런 식으로 하나씩 계속 쌓이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가 우리가 딕셔너리 타입이고요. 자, 데이터 프레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다룬다기보다 두 번째로 다루는 자, 리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리스트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함수는요. 자, pd 데이터 프레임 리스트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 판서로 좀 여러분들 써드리도록 할게요. 자, 리스트를 불러올 때는 리스트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한다? 자, 영문 소문자로 pd 쓰시고요. 닷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아까처럼 데이터 이게 좀 잘 안되는데요. t입니다. 이거 데이터 영문 소문자로 그 다음에 대문자로 프레임 하시고 괄호를 쓰시고 여기 리스트를 넣어주시면 돼요. 리스트. 자, 지금 이렇게 쓰니까 잘 안 보여서 실제로 실습할 때로 보여드릴게요. 자, 명령어는 그러한데 함수는 자, 데이터 프레임 한번 생성해 보시죠. 자, 제가 아까 pd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자, 자, pd 데이터 프레임. 자, 지금 우리가 딕셔너리 프레임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딕셔너리 프레임 2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딕셔너리 프레임 2는 pd 데이터 프레임 이게 함수예요. pd 데이터 pd가 판다스죠.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 괄호 안에 리스트를 지금 넣어주신 거죠.
리스트는 그냥 나열한 거잖아요. 그래서 리스트 이렇게 쭉 넣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로 그치면 안 되고요. 자, 인덱스랑 컬럼을 각각 지정을 해줘야 돼요. 자, 인덱스랑 컬럼을 지정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인덱스는 뭐냐?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번에는 이 리스트로 만들까 행을 하나씩 쌓아가는 거잖아요. 행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가로로 이렇게 있는 걸 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행의 값은 위에 지금 이 열의 값이 있으면 밑에 행의 값을 하나씩 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덱스를 이렇게 쌓아줍니다. 자, 그래서 0, 1, 2, 3, 4를 쌓아주시고요. 자, 컬럼이 몇 개인지도 지금 이제 쌓아주실 거예요. 바로. 자, 이렇게 이어서 컬럼은 자, 동물하고 나이 지금 두 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쌓아줬습니다. 자, 이렇게 쌓아준 것을 우리가 명령어를 이제 입력을 하시면 이게 이제 컴퓨터에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요. 자, 그럼 타입을 확인하셔야겠죠. 자, 타입을 우리가 프린트 타입하고 데이터 프레임 2의 값을 확인해 봅니다. 자, 확인을 해보면 자, 이거는 자, 데이터 프레임으로 우리가 됐다라고 돼 있으면 데이터를 실제로 확인해 보셔야 되잖아요. 잘 됐는지 확인하시려면 자, 프린트 출력해라 라고 해서 데이터 프레임 2 df2를 하시고 실행을 누르시면 자, 어떻습니까? 자, 아까랑은 동일한데 자, 지금 타입이 보시면 위에는 지금 차이가 뭐죠? 딕셔너리 형태는 지금 요렇게 자, 요런 지금 열을 쌓는 거잖아요. 동물 다 쌓고 나이 다 쌓고 하는 방법이었고요. 자, 지금 밑에 보시는 이 리스트로 쌓는 거는 자, 요렇게 지금 보시면 리스트로 행을 먼저 쌓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입되는 값들을 이렇게 넣어주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 방법들을 실습을 하셨습니다. 그럼 자, 이어서 계속 이제 영상으로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 이제 수업 자료 들어오시면요, 우리가 지금 각각의 데이터 프레임 2차원의 구조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셨고요. 자,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실질적으로 한번 조작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조작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또는 머신러닝을 실제로 분석하시게 되면 데이터를 바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이 데이터를 원하는 형태로 변형해서 이제 분석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데이터를 가공하는 과정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데이터 전처리, 프리프로세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처리 또는 핸들링,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아주 많은 용어들이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머신러닝을 분석하고 딥러닝을 분석하고 할 때 가장 사실은 시간이 많이 투여되는 작업이 바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데이터를 단순하게 입력하고 단순하게 불러와서 쓰는 과정이 절대 아닙니다. 자, 빅데이터 분석 과정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요. 심지어 우리가 실제 현업에서 종사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요, 업무 시간 중에 80% 정도를, 그러니까 거의 모든 시간을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 과정에 사용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재미난 표를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요, 자, 요거죠. 지금 보시면, 자, 질문이 뭐냐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가장 많은 시간을 뭐하는데 보내느냐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보시면 데이터 클렌징이 다시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이랑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전처리라 보시면 돼요. 데이터를 클리닝하고 오가니제이징 한다라는 게 우리가 전처리죠. 이게 60% 가량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컬렉팅 데이터 셋을 만드는 거, 결국 이 두 가지 과정이 사실은 전처리에 연결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거의 다고요. 실제 우리가 계속 알고리즘이나 분석하는 모델에 초점을 맞추는데, 자, 그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노란색은 9% 정도죠. 그래서 데이터를 마이닝하고 패턴을 찾는 거는 그리 사실 길지가 않습니다. 이 과정을 또 공교롭게도 가장 많이 시간이 소비된 이 과정을 데이터 분석 업무 중에 가장 싫은 과정이라고 또 응답했다고 하네요. 자, 왜 싫냐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고 그만큼 까다로운 작업, 수작업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과정이지만 이것을 잘 현업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에 잘 익숙해진다면 여러분들이 효율적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판다스의 대표적인 데이터 구조가 데이터 프레임이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행과 열로 구성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마찬가지로요. 분야에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이나 행과 열이 다양한 명칭으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데이터 프레임, 우리가 지금 2차원의 이 구조를 보시면,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별표를 꼭 쳐주시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제일 처음에 나온 거는 보시면 이름, 성별, 에이지, 그레이드, 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이것을 우리가 자, 변수라고 부릅니다. 자, 변수라고 부르고요. 자, 이 열을 우리가 컬럼이라고 부르고 특징을 피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변수열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여기 변수에서는 뭐 키나 몸무게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뭐 성별이나 뭐 연령이나 이런 것들이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 값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있어요. 자, 변수 값은 요 변수에 있는 입력되어 있는 케이스의 값이죠. 자, 케이스는 각각 이제 응답한 사람의 값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변수 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김길동 씨는 23세, 이미린 씨는 22세, 홍길동 씨는 24세면 이렇게 입력된 요 값이 변수 값이죠. 자, 그 다음에 행의 값은 우리가 열이 아니라 행, 요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값을 우리가 데이터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량, 값을 측정한 각각의 이제 한 사람에 대한 값이죠. 그래서 이 행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자, 이제 보시면 박미 씨가 여자고 뭐 연령이 어떻고 뭐 쭉쭉 이렇게 나온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 이름까지 다 넣을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관측치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자, 김철수 씨는 어떻다라고 보니 전체의 값이 우리 관측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량이랑 관측치가 뭐가 다르냐? 자, 로의 데이터 양에서는 양만 보는 거니까 이 식별 변수, 이런 걸 식별 변수라고 그래요. 사람 이름을 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제외하고 양만을 볼 때는 이렇게 보고요. 자, 관측치라고 할 때는 사람 이름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하나의 관측값, 요 하나 셀에 들어가 있는 요 값은 뭐가 될까요? 관측값이 되는 거죠. 하나의 변수에 대한 관측값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 뭐 하나씩 80kg, 뭐 80kg 이런 것들 하나하나의 값이고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에서 행이 많다는 의미가 여러분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데이터를 실제로 분석하다 보면 1억 건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1억 건을 분석한다. 그렇게 되면 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열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행이 많이 증가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자, 결국 막대한 컴퓨팅 파워의 증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컴퓨팅 파워가 증가하니까 결국 핵심은 메모리나 CPU를 잡아먹게 돼요. 그러니까 메모리나 CPU에서 연산을 하게 되는데 이 값이 너무 크니까 이것을 처리하는데 소모되는 게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는 퍼스널 컴퓨터가 용량이 안 된다, 딸린다 하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클라우드로 AI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자, 하지만 데이터 분석하는 기법에는 큰 차이가 없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행이 증가하는 거는 사실은 큰 의미를 가지는데, 자, 우리가 열이 감소한다는 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열이 감소된다는 거는 행은 우리가 이미 조사된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서 요 케이스를 줄인다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1, 2, 3부터 해서 1억 1번, 1억 2번까지 이 중에서 우리가 임의로 대상을 뽑아서 분석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자, 이걸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자, 행은 이러한데 열을 한번 보실게요. 열 같은 경우는 자, 열을 감소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이건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열을 감소한다는 건 지금 각각의 1억 2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동일한 건데 이 특징들이 지금 줄어드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분석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보시면 뭐 성별이나 연령이나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밑에 이거 열을 감소시켜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네, 우리가 이 사람의 연령도 알 수 없고 이런 정보들이 다 날아가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은 줄일 수 있지만 열을 감소하는 거는 네, 정말 고민하셔서 중요한 어떤 정말 이 변수만 중요하다 할 때 남겨놓으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축소하는 방법이 나중에 이제 머신러닝에서는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가장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성분 분석으로 필요한 변수만 남겨놓고 즉 열을 감소시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것들은 제가 나중에 또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깔끔한 데이터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깔끔한 데이터 또는 이제 뭐 좀 축소한 데이터라는 의미로 타이디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깔끔한 데이터. 타이드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제프리크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데이터 분석 스타일 기초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과서 같은 책인데요. 여기서 제시한 데이터 분석이 용이한 특징을 가지는 데이터라고 정의를 하는 게 바로 깔끔한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데이터 분석이 용이한 특징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데이터를 조작하고 모형화하고 시각화가 용이한 데이터가 뭐다? 깔끔한 데이터다. 소위 이제 타이디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특징이 있습니다. 깔끔한 데이터는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특정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변수가 이제 열이죠, 이게. 그 다음 관측점이 행이죠. 관측하는 게 행이죠. 그 다음에 관측 단위에 대한 형태가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깔끔한 형태의 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것을 우리가 보시면 이것을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깔끔한 데이터 형태죠. 자, 이렇게 지금 열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관측청 로우도 잘 되어 있고요. 테이블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런 건 잘 되어 있는 거고요. 자, 변수명도 확인도 가능하고. 자, 그러면 반대로 지저분한 데이터는 뭐냐? 자, 지저분하다는 거 우리가 그 메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이지 데이터, 지저분한 데이터는 뭐냐? 자, 이게 지금 지저분한 데이터죠. 자, 보시면 지금 이게 변수가 아까는 1하고 뭐 A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 있었는데 이건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분석 관측을 쉽게 할 수 없는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열과 행으로 이렇게 잘 바꿔놓는 게 우리가 분석하기 좋은 데이터다,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은 가장 우리가 중요한 건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왔으면 데이터로 요약 정보를 확인하는 게 분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데이터 구조를 판다스로 이렇게 지금 변환해서 불러왔잖아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요약 정보를 확인을 해야 이 데이터가 지금 몇 개의 열을 가지고 있고 몇 개의 행을 가지고 있고 결측값이 뭐다, 널값이 뭐다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이 전처리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우선 이제 데이터 C본이라고 하는 거에 내장되어 있는 팁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데이터를 한번 가져올게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C본이라고 하는 저장이 되어 있는 팁스라고 하는 이 데이터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요. 보시면 이따가 실습을 한번 간단히 해보실 텐데 팁을 주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물건을 사면 팁 같은 걸 주잖아요. 서비스 비용으로. 자, 그때 여기 보시면 성별, 누가 팁을 얼마큼 줬는지, 자, 예를 들면 16.9달러를 줬는데요. 16.9달러가 이제 그 계산인데 1.1달러를 줬네요. 그 여성이었고, 그 다음에 흡연자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변수가 있는 요거예요. 244개의 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그 인덱스는, 그 다음에 인덱스는 243개, 0부터 이렇게 쭉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게 0부터 243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7개 컬럼이네요.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맞죠? 컬럼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불러올 때 기본 출력하는 방법은, 자, 함수는 데이터 프레임, df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인덱스, info 괄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데이터 프레임 자료량을 확인하는 건 데이터 프레임 그러니까 df.d types라고 치시면 각각의 이제 그 구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앞에 보셨던 데이터 정보 출력하는 건 우리가 앞서도 잠깐 간단히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그 분석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실습을 하기 전에 몇 가지 내용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실습을 할게요. 자, 판다스에서 우리가 행 단위로 데이터를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인덱스 기준으로 행을 읽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행번호를 기준으로 데이터 행을 읽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번호가 이렇게 있고 행번호는 이렇게 쭉 있고요. 인덱스 기준으로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덱스로 보게 되면 자, 뭐 이렇게 A, D 이렇게 하면 인덱스는 요 지금 나열된 값이니까요. 이렇게 단위로 보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요 지금 예를 들면 이게 넘버면 넘버라는 인덱스를 쭉 이제 읽는 거예요. 쭉 읽는 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쭉 읽는 거예요. 행은 요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관측값을. 그래서 정수형으로 읽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전에 실습을 먼저 간단히 해보고 확인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내렸습니다. 잘 보이시죠?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데이터 요약을 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때 우리가 불러올 데이터 요약을 위해서 잠시만요. 데이터 요약을 위해서 불러올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임포트를 아까는 우리가 판다스만 불러왔었는데요. 자, 우리가 이 데이터 이제 요약부를 보기 위해서는 총 5가지의 임포트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임포트는 판다스예요. 판다스는 우리가 데이터 구조를 이제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맵플롭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시본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시본. 자, 4개네요. 죄송합니다. 시본이라는 우리 시본 데이터를 이제 불러와야 되니까요. 자, 시본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넘파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시본에 있는 데이터, 팁스 데이터를 불러야 되니까. 넘파이는 뭐냐면요. 자, 넘파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행렬 구조로 또 바꿔주는 것을 보셔야 돼요. 요 4가지를 불러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치울게요. 제가. 자, 하나씩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 판다스를 한번 불러올게요. 자, 판다스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법은 동일합니다. 임포트라는 거와 관련된 이제 패키지를 불러오시면 되는데요. 자, 판다스 불러왔고, 자, 그 다음 맵플롭립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플롭에 대한 라이브러리죠. 그래서 불러오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맵플롭립 불러오는 거 2가지거든요. 임포트가. 자, 이렇게 불러오시고, 그 다음에 시본이라고 하는 우리가 시본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야 되니까 임포트도 시본도 불러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넘파이로 우리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임포트는 이제 다 됐어요. 다 됐으면 시본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셔야겠죠. 시본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팁 데이터가, 그러니까 예제 데이터가. 그래서 자, 어떻게 하시냐면 데이터 이름입니다. 팁스라는 데이터가 이름이에요. 자, 근데 이게 어디에 내장되어 있냐면, 자, 아까 시본이라고 하는 요 있죠. 여기에 SNS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팁스라는 데이터를 불러온다라는 게 요 명령화 되어 있고, 자, 쳐졌습니다. 친 다음에 확인해 봐야겠죠. 우리가 제대로 불러왔는지. 그러면 팁스를 눌러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가 제 수업 자료에서 보셨던 것처럼 244개의 로우가 있고요. 0부터 243개니까 244개죠. 컬럼은 7개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러왔으니까 자, 팁스 인포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팁스 인포라고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팁스 인포. 자, 데이터 프레임 기본 정보를 우리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포하고 괄호는 데이터 프레임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밑에 지금 그 데이터 프레임이 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7개 컬럼이고 뭐 이 인덱스가 몇 개고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상위 하위 데이터를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중에서 뭐 가장
뭐 팁을 제일 많이 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추출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상위 5개의 우리가 이 추출한 사람을 우리가 보겠다라고 하면, 자, 팁스에서 헤드라고 이렇게 먼저 쳐줍니다. 자, 그러면 가장 그 높은 상위에 있는 이 사람 있죠. 우리가 0번부터 4번까지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따로 추출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두 번째 상위 2개열만 보겠다 하면 아까 요 괄호에다 2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치시면 상위 2명, 이 중에서도 0번, 1번에 있는 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tips.tal 하고 괄호를 하시면, 자,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하위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이거 테일이라는 게 꼬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하위에 있는 건 뭐냐, 239부터 245명 5명을 추출하는데 가장 끝에 위치한 이 값들은 뭐냐, 그 239번 사람부터 243번 사람까지가 값이 이렇게 추출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3번 하위 3명까지, 그러면 243번부터 242명, 241번 이분들이 추출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3을 넣어주시면 돼요. 괄호에 뭐 4명이면 4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 상위 하위를 추출하셨으니까 이번에 행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다시 좀 프린트로 돌아가시면요. 자, 이 설명을 아까 제가 드렸었는데요. 결국은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안에서요, 결국 이 박스 안에 있는 게 여러분들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에. 자, 그래서 지금 행 번호가 실은 지금 여기 사라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 판다스에서는 인덱스 번호는 쭉 있는데 지금 이 행 번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원래 값이잖아요. 인덱스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행 자체는 여기 지금 사라져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자, 그래서 행 값을 우리가 보시려면, 자, 인덱스를 우리가 삭제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조작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다시 펼치시고요. 자, 만약에 팁이라고 하는 이 항열 중에 2번 항을 우리가 보시고요. 자, 그러면 1을 출력을 해주시면, 자, 이와 같은 지금 그 쭉 도출이 될 거예요. 자, 이거는 뭐였냐면 아까 2번 인덱스를 삭제를 한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차이점을 잘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0 다음에 1 다음에 2번 지금 인덱스가 사라졌죠. 2번 지금 그 사람이 쭉 사라졌죠. 그래서 이걸 제거해라, 각각 항을. 왜냐하면 그 사람을 빼고 돌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쓰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tips 1을 지정을 해주고 이게 drop 2를 지금 제외를 해줬는데, 자, 이게 만약에, 자, 일단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자, 이 지금 tips 1에 location 2, 자, 2번에 있는 요 사람을 우리가 뺀다라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오류 문항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지금 로케이션 2가 지금 삭제됐잖아요. 우리가 여기 지금 이미 사라져 있기 때문에 에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미 아까 삭제했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확인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괄호 텍스 인포 괄호를 치시면 우리가 요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구조를 확인을 쭉 해주시면,
자, 지금 두 번째 사람이 지금 사라졌거든요, 사실은. 자, 그래서 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 데이터를 추출을. 자, 이번에는 1번, 3번, 5번 데이터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3번, 5번 데이터만 가져오겠다. 그러면 팁스에 자, 에로시에 자, 두 번 쳐주시고요. 네, 쳐주시고요. 여기 1번, 자, 그 다음에 3번, 5번 사람만 데이터를 출력해달라 라고 누르는데요.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됐네요. 자, 요 경우에는 예, 팁스를 제가 안 쳤네요. 자, 예. 자, 데이터가 원래 팁스였죠. 자, 팁이라 데이터 없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는. 자, 팁스라고 하는 요 데이터에서 지금 보시면 1번, 3번, 5번만 지금 출력이 되어 있죠. 자, 요렇게 우리가 인덱스를 읽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인덱스를 읽는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 시간에 바로 행본을 읽는 것부터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